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24,700달러, 이더리움 1,600달러, 리플, 에이다, 도지 플러스고 폴리곤, 라이트, 파일코인은 마이너스고요. 미국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월요일 쉬고 화요일 밤부터 개장이 됩니다. 기준되는 미국 증시가 안 열리니까 비트코인 약간 하락 이후 개인들 추가 매수로 인해서 반등이 왔는데 23,000달러 하락 이후 이번 반등 온 것은 코인 시장 대세 상승 지속할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되었다 생각이 됩니다. 코인 상승에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날 휴일에 우크라이나 본토를 방문하면서 지속적인 지원하고 협력을 강조를 했고요. 5억 달러 추가로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내년 재선 위해서 파격적으로 방문을 하는 거고 전쟁은 진행 중이지만 전쟁 결과를 떠나서 시간이 갈수록 우크라이나, 러시아보다는 미국에게는 긍정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북한 휴전 장기화 동안 미국이 한국 거점으로 해서 중국 견제도 가능하고 아시아는 미국 영향력 여전히 크죠.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역시 러시아 견제 위한 장기 플랜을 생각할 듯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위해서 미국 투자도 블랙락, JP모건 대형 금융사들 계약한 상태라 미국에게는 긍정적이고요. 2014년 러시아 크림반도 침공 이후 2014년 2월 나스닥은 마이너스 10% 폭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5월 19일 크림반도 주민투표 이후 러시아에 편입되고 나서는 나스닥 전고점 돌파하고 재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2021년 12월이 고점인데 미국 금리 인상 양적 긴축에도 빠른 상승이 나오려면 러시아 전쟁 종료나 휴전이 필요한 거죠. 저점 대비 15%는 추가로 더 상승을 했고 관건은 상승 이후에도 전쟁 충격 여전히 남아있어서 2015년 현재 옐런 재무장관이 연준 의장 하기 전까지 시장의 변동성을 여전히 컸습니다. 때문에 미국 증시 지속적으로 미국 행정부 돈 풀기로 우상향은 가능했다 보이지만 결국에는 시장 충격은 여전히 존재해서 재하락 가능성 남겨두고 있고요. 하지만 당장의 전쟁 끝나면 나스닥 코인이 급등은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이번 대통령날 기념일에 우크라이나 방문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러시아 전쟁 동안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폭락 없이 꾸준히 잘 상승하며 미국인들 바이든 대통령 내년 재선에도 지지 계속 받으면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잘하고 있다가 2022년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 폭락하고 재선에 실패를 한 거고요. 그리고 작년 11월 파산한 미국 FTX 거래소 일부 출금 재개 기능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일본 FTX에서 2월 21일부터 출금 가능하다고 발표가 되었는데 코인 시장에게는 호재로 작용을 하죠. 이번 일본 FTX 거래소 재개로 인해서 미국이나 글로벌 전체 FTX 글로벌 거래소 재개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존재하는데 FTX 모든 지역의 거래소가 거래 재개를 하려면 하락장보다는 최근 같은 상승장에서 재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락장에 재개를 했다가는 자금들 다 빠져나가지만 상승장에서 투자자들 일부만 현금화나 개인 코인 지갑으로 옮길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 비트코인은 23,000달러 하락이고 24,500달러 이상 상승을 한 건데 거래소들도 최대한 24K 핵심 구간 횡보시키다가 위에 있는 빨간색 모두 다 청산시키러 갈 듯 합니다. 비트코인 27,000달러 빨간색 다 청산을 시키면 30,000달러까지 직행할 수 있기 때문에 26,000달러 상승할 때 빠르게 진입하는 것이 필요하죠. 하지만 어설프게 25,000달러 초반까지 오르고 비트코인 더 이상 장대 양봉이 안 나온다면 꼬시기 이후 쭉 빠질 가능성도 생각해 두셔야 되고요. 시장에서 현재 걱정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율 재상승에 따른 연준이 금리 인상 얼마나 더 하냐인데 연준도 시장 충격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정 단계에 있다 생각이 듭니다. 매월 나오는 인플레이션율 데이터 보고 금리 인상 폭을 조절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연준이 금리 동결 발표하는 구간 되면 나스닥이나 코인도 빠르게 추가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6월 24일 연준이 중시하는 PC 물가가 이번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준은 종합 인플레이션율은 2월 14일 하락 유지했지만 생산자 물가지수 반등 오면서 이번 PC 물가가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고요. 최신 PC 물가 컨센서스 보면 4.8%로 전월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PC 물가는 작년 인플레이션율 9% 상승 크게 할 때도 6.9%로 상승이 크진 않았고요. 식료품
이더리움, 석유 등 단기에 변동 큰 요소 제외하고 평가하는 PC 물가 지표라서 보다 객관적으로 시장 물가 판단을 하는 거죠. 4.8% 시장 예상하고 있는데 5.1% 이렇게 반등이 크게 나온다면 단기 조정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월간 변동률로 봤을 때는 전월 0.1%에 시장 예측치 0.3%인데 종합 인플레이션율은 2월 14일 0.5%까지 상승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12월 1월 겨울 내 소비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는 봄철 날씨가 풀리면서 미국 내 해외여행이나 외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단기에 반등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연준 고금리의 물가 하락 추세는 여전하다 볼 수가 있죠. 반등 온다고 해도 데드캣 바운스로 3월부터 재하락 가능성도 큽니다. 그리고 코인 시장 보면 네오, 온톨리지, 컨턴, 비트코인, 캐시, 오미세고 등 중국 메인 코인들 상승이 빠르게 진행 중이고요. 중국 코인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 리플 메인 코인에 비해서 관심을 덜 받았던 코인이고 상대적으로 저평가의 반등이 왔습니다. 중국 코인 상승하는 데는 3월에 있는 중국 양해 기대감이 존재를 하고요. 양해는 중국 1년 중에 가장 큰 정치 행사이고 시진핑 작년 10월 3년이 확정된 이후 첫 번째 양해이기 때문에 부양책 기대감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싫어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내년 재선이라서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중국 스파이 풍선으로 미국 국무장관 중국 방문 갑자기 취소하면서 미중 관계는 단기에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에서 시진핑 특별한 경기 부양 발표가 없을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를 하고요. 최근 10년간 중국 양의 전후로 중국 증시 움직임을 보며 양의 시작 1개월 전에 상하이 증시 2.4% 평균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회의할 때 막상 양의 열릴 때는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더 큰 상승이 났고요. 기대감에 상승했다가 하락하고 양의 회의 이후에는 부양책으로 인해서 재반등을 한 거죠. 미국 증시 역시 3월에는 3월 22일 FOMC 25bp 금리 인상 남겨두고 있어서 횡보나 조정 가능성 존재를 합니다. 3월 양회 후 본격 나스닥코인 반등 시작하려면 3월 20일 발표되는 전도표가 중요하고요. 연준위원들 어떻게 향후 미국 경제 전망하는지 GDP나 장기 금리 수준에서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코인 네오 필두로 해서 중국계 코인들 모두 다 반등을 시작하는데 중국 코인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반적인 움직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4월 코로나 코인 버블 때부터 해서 2021년 4월 네오 코인하고 다른 코인도 함께 대세 상승으로 크게 상승을 했고 2021년 5월 중국 코인 채굴 금지와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취소로 폭락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8월 비트코인 5만 달러 재반등에 같이 상승을 했는데 2021년 4월 고점은 재탈환을 못했습니다. 중국 코인 제휴 금지로 중국 내 코인 거래 규정도 같이 강화되면서 중국인들 코인 내 자금 진입이 빠르지 못했죠. 그러다가 2021년 12월 비트코인 69,000달러 이때 반등 올 때도 비트코인보다 중국 코인은 반등이 훨씬 더 약했습니다. 당시 샌드박스, 디센트랜드, 솔라나 등 미국 증시 코인들 상승이 컸고요. 이후 하락하다가 2022년 3월 8일 데드캣 바운스로 1년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해서 이제서야 약간 반등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에 네오코인 반등 온다고 해도 2021년 8월과 11월처럼 다음 반등이 크지 않을 가능성 존재합니다. 세력들 자전거래 펌핑에 상승은 하지만 추가적인 자본 진입 속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도 시장 유동성 여전히 살아있어서 네오코인 이후 여기 본격 반등 시작하는 만원 부근에서는 지지선 형성되면서 추가적인 횡보하는 움직임 나올 가능성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2월 3주차 기관들 매매 현황 발표가 됐습니다. 비트코인 마이너스 24밀리언 매도를 했고 이더리움도 7.2밀리언, 폴리곤 0.8밀리언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숏포지션은 3.7밀리언으로 지난주 2밀리언보다 약간 상승을 했고요. 비트코인 지난주에 이어서 더 큰 폭으로 매도를 한 건데 비트코인 25,000달러 이상 상승 못하는 것보다는 현재로서는 비중 조절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올해 1월부터 해서 158밀리언 비트코인 매수를 했고 지난주 10밀리언 이번에는 24밀리언씩 부분적으로 현금화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이더리움은 올해 8밀리언 매수했는데 이번 주 마이너스 7.2밀리언 매도를 했습니다. 3월 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 이후 20조 넘는 물량이 대거 시장에 풀리면 이더리움 추가적인 가격 하락 염두에 두는 듯 하고요. 유일하게 리플 코인을 이번 주 기관들이 매수를 했고요. 리플이나 도지 상대적으로 저평가가 되어 있다 생각을 한다 하고 시간이 갈수록 소송 종료 가능성이 커지면서 리플 코인 총 36밀리언으로 최근 매수량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